내년 총선을 5달 정도 앞두고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각각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에서는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 대표와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저희가 지난 4월에 국회 토론회에서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계획에 따라서 쭉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한창 바쁠 때입니다. 그러면 신당 창당은 언제 되는 그때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때 9월 추석 전에 창준위를 만들고 연말이 가기 전에 창당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9월 19일 날 창준위를 했고 12월 초나 중순쯤에 창당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인가요? 규모가 어느 정도? 예, 창당을 하려면 우리나라 정당법상 5천 명의 당원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뭐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은 늦어도 12월 초 그 정도에는 완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게 지역별로도 예, 5개 당원들이 있어야 시도당을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저희가 법적인 요건은 5개고 뭐 된다면 한두 군데 더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개의 신당 움직임이 있고 또 그분들 사이에 협력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좀 빨리 창당 작업을 마무리 짓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창당 준비하시는 이제 다른 분들과도 얘기를 나눠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는 10일에 만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 얘기를 보니까 그리고 나서 또 얼마 뒤에 만나셨더라고요, 추가로. 예, 이 전 대표하고는 이 대표가 대표를 당선된 다음 날 한번 둘이 좀 얘기를 한 거 외에는 진지하게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10일 날 만났을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셋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따로 둘이 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편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처음에 10일에 만나셨을 때는 1시간 40분 정도 만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랬습니까? 예, 밥 먹으면서 만났었습니다. 예. 두 번째 만나셨을 때는 더 길게 보셨어요? 예, 어차피 뭐 일을 같이 하든지 뭐 그러려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정치적인 어떤 진료 이런 거를 떠나서 여러 가지 평소 관심 갖는 문제들을 놓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또 제 생각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편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그날은 또 언론도 몰랐던 거잖아요. 예, 그냥 사적인 자리고요. 어떤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주 편한 장소를 마련을 해서 둘이서 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두 분이 만나고 나면 기자들은 당연히 무슨 얘기 나누셨는지 이게 궁금하니까 이제 여쭤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정치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당들을 고쳐서 쓸 수는 없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하는데 네. 정말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내일 아침에 두 분이 갑자기 정계 은퇴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지금 양당의 문제는 편가르기 하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는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예. 배제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존중하고 생각이 달라도 대화가 되고 또 토론도 되고 이런 정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뭐 지금 기자님들이 궁금해하신 어떤 진로를 가냐 이런 문제보다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그 우리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새로운 세력을 출현시켜서 유권자들이 선택하게 해주는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이준석 전 대표라고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다 나와 있는 거고 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거 반윤이나 반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방송도 출연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나고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는데 중간에 보면은 비대위원을 하면은 120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언론에 보도되고 했거든요.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다음번 총선에 120석을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국민의힘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수직적 당정 관계거든요. 용산에서 한마디 하면은
국민의힘 의원이 120명이건 150명이건 한마디 다른 의견도 못 내고 따라가는 거, 이거를 부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나 뭐 지금 신당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답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핵심 그게 가치가 뭔가요? 핵심 가치는 공존이죠. 공존과 존중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준석 대표하고 저하고 젠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들 언론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과 전직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면서 요즘 상황을 얘기하면서 암컷이 설치는 시대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민주당에 무슨 젠더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게 모든 것이 진영 논리로 상대방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같이 못 가겠다는 걸 보이거든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그만두고 서로 대화하고 생각이 달라도 존중하면서 중요한 문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집중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용산과 국민의힘 사이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이것도 당내 민주주의와 연관지어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된다. 뭐 여러 의견이 공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당내 민주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을 사면을 해가지고 바로 그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사적으로는 하셨어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이고, 또 민주당을 보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는 불체포특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막상 그 체포동의안 투표 표결을 할 때 부결한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수박 깨기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부딪힌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는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일단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표도 답을 알고 있다고 보지만, 중요한 거는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이준석 대표가 결단을 내리고 판단하는 데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만, 어떤 판단을 내린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가야 된다고 대표님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배경은 이 전 대표도 지금 문제에 대한 저는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거지만 편가르기, 진영 논리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권자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이준석이랑 금태섭이랑 생각이 정말 다르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고민하는 분들, 정의당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생각이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모이는 것을 보여줘야만 새로운 세력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꼭 그건 이준석 대표한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지금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이준석 거예요? 대표가 저랑 만나서 뭔가를 같이 하려면 자기가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는 양보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점은 여전히 갖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좀 뒤로 놔두고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기대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만 2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는 것이 말이 되냐. 어쨌든 민주당 당원들과 또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뽑힌 제1야당의 대표인데 안 만나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은 그런 데 질려 있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와도 이제 조율을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두 분 사이의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점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전 대표 어제 얘기를 보니까 오히려 젠더 문제는 마지막 관점 차이가 될 거다. 오히려 금 대표님이 민주당에서 활동하면서 누적된 말들에 대해서 상의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예, 요거는 지금 지난번 두 번째 만난 이후에 나온 얘기잖아요. 어제 나온 아니, 얘기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저의 생각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고, 저도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했던 생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충분히 얘기로 설명이 서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생각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존중이라는 겁니다. 예. 금태섭하고 이준석하고 생각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죠. 그걸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수박깨기 그런 논리고, 저는 차이는 차이대로 존중하면서 가는 정치가 건강한 정치라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뭐 관점의 차이가 있다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전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보시죠. 제가 한 얘기를 본다고 했으니까요. 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관점 차이는 없는 것 같으세요? 두 분 사이. 여러 가지로 다르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그동안 발언했던 것을 저도 보지만 다른 점도 있고, 그리고 결도 다르고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생각이 다르고 결이 다른 사람이 서로 대화하고 존중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은 정치지, 뭐 민주당에 있는 이상은 무조건 공수처 찬성해라, 이 여당에 있는 이상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따라야지,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불건강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만약에 신당을 창당한다면 구체적으로 뭘 구현하겠다라고는 아직 메시지를 내진 않아서 예. 본인도 그 메시지를 내는 순간부터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뭔가 구체화되면, 신당 창당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면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핵심 가치 공존과 존중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제가 대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안 되면은 국민들이 이게 무슨 뭐 저 작은 민주당이나 작은 국민의힘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예. 이 신당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보여줘야 되고, 예. 그것이 존중과 공존 이런 것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 콘클라베 방식으로 얘기를 좀 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서, 이거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합의를 이뤄내자는 거 아닙니까? 합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 서로의 생각을 알고 존중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그때 편하게 만나면서 내가 이준석 대표한테 어떤 면에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고치라고 안 할 거고, 나도 예. 고칠 생각이 없다. 중요한 건 존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 이 대표도 그런 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개 행보를 잇따라하면서 네. 총선에 출마하나, 정계 입문하나 이런 관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동훈 장관이 뭐 참신한 이미지가 있고 좋다고 보는데, 이제 막상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면 그동안의 책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대통령이 되실 때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기대를 했죠.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정말 이런 식으로 할지, 정말 자기가 검찰총장 할 때 같이 있던 검찰 수사관을 사면해줘서 선거에 내보낼지, 이런 걸 몰랐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인사 검증을 했고, 여러 차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동안 뭘 했냐? 이제 우리 유권자들도 최근에 5년마다 정권 교체를 겪고 하면서 이미지나 이런 것만 가지고 결정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한동훈 장관이 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국민의힘에도 좀 참신하고 좋은 인물이 나왔으면 하지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이건 고쳐야 된다 하면서 필요하면은 대통령과도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그건 뭐 앞으로 지켜봐야죠. 이준석 전 대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요. 네. 미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내준다면 동지가 되는 날도 올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혹시나 한동훈 장관이 뭔가 지금과는 다른, 국민의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를 보인다면 국민의힘에 남겠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신당에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전 제가 대표는, 봐서는 예. 윤석열 대통령,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어쨌든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대통령이 되신 분들입니다. 능력도 뛰어난 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한동훈 장관이 그분들 뭐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들보다 아주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은 한도가 있고, 계속 이것이 실패해 왔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시작할 것 같으니까 잘하시기를 바라고 덕담을 하지만, 과연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는 건가?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리더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비판할 게 있으면 하시고 대통령 비판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허락된 비판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절대로 자기들 목소리를 못 내고 있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지 그건 저는 한동훈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를 얘기했습니다. 예. 그냥 빅텐트도 아니고 슈퍼 빅텐트를 얘기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옛날에 예. 연포탕 얘기한 적도 있죠. 아, 그렇죠. 저는 이 정치인들을 볼 때 지금 하는 말과 약속은 믿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예. 연포탕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거 뭐 민주당 비명계에게도 지금 손짓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상민 의원 입당 가능성, 양양자 국민의희망 대표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의 뭐 연대라든가 뭐 함께 갈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진영 논리하고 편가르기 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신당을 한다는 건데 거기랑 연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제가 처음에 당을 만들 때부터 내부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결이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다. 예. 이상민 의원님하고 제가 자주 만났는데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치를 비판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정치에 실망한 거는 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상민 의원, 양양자 의원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상민 의원은 5선 의원이신데 본인이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공간을 만드셔야죠. 저는 같이 모여서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슈퍼 빅텐트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예. 대표님 같은 경우에 어제 내각제 이행 준비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예. 대중에게 반향이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제3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좀 돌아보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돌풍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 2012년에 제가 안철수 의원을 도우면서 처음 정치를 시작했는데 제가 10년 좀 넘게 정치 생활을 하면서 그때 안철수처럼 인기 있고 국민들의 기대를 받은 정치인은 못 봤습니다. 정말로 그 에너지가 대단했는데 결국 실패했거든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지금 정권을 잡은 것도 결국 인물을 가지고 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영입을 해가지고 한 건데 하나도 안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변화가 되지 않고 저는 유권자들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는 조만간 또 만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저는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만날 대상이 있으십니까? 아니 뭐 여러 사람 있죠. 예. 예를 든다면 아니 뭐 여기서 스펙트럼이 어디까지인지 일단 좀 만나고 궁금하세요. 하는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아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느껴야 이게 존중하게 되고 자기도 넓어지는 것이지 지금 정치는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아예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존과 존중이란 핵심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 준비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